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만 명이면 한 달 매출이 얼마나 될까요? 옛날에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한 5만, 10만, 100만은 당연하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인플루언서였으면 쇼핑몰을 열었을 때 무조건 잘 됐어요. 그리고 진짜 막 인플루언서처럼 하지 않더라도 팔로워가 한 5만 명만 돼도 어느 정도 장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팔로워가 막 10만 명, 20만 명 된다 하더라도 쇼핑몰 창업을 해서 망해가지고 쇼핑몰 접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뭐가 달라져서 지금 이렇게 된 걸까요? 그 답을 알고 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 답 안에 열쇠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옛날에는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그냥 팔로워가 한 1만 명만 넘어도 이 사람들을 가지고 쇼핑몰을 열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어요. 뭐 1만, 5만, 10만 딱 이 정도까지만 된다 하더라도 충분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팬덤이 되는 거예요. 팬덤이 되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요? 신뢰가 있겠죠. 이렇게 신뢰를 쌓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 공부라든지 또는 본인의 자사몰로 들어오게 해서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매출을 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압도적으로 좋은 점은 뭐냐면 광고비를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매출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단기간이라고 했잖아요. 단기간. 공부는 딱 일주일 뭐 이렇게밖에 안 해요. 그리고 신상 딱 내는 거, 신상 낸 지 7일 만에 성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사몰이 아니라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물류나 이런 거는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다 해줬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일이 많거나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이 좋았어요. 자, 그런데 왜 지금은 1만, 5만, 10만 정도 되는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이 왜 서서히 망해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로 딱 압축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콘텐츠 피로도예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너도 나도 인플루언서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여기 인플루언서 저기 인플루언서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쇼폼의 형태, 콘텐츠의 형태, 게시물의 형태, 사진 찍는 구도 이런 것도 다 비슷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 입장에서 어때요? 원래는 인플루언서가 몇 명 없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팬덤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했는데 이게 저기 인플루언서랑 여기 인플루언서랑 비슷하네? 그러면 뭔가 독보적인 뭔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지치게 되고 이거 봤던 콘텐츠인데 여기서 또 보게 되고 이러니까 피로도가 쌓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품 차별화의 부족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 그 인플루언서 분들이 판매하거나 공부하거나 이런 제품들 보면은 본인이 제작한 제품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은 기성 제품으로 공부나 자사몰에서 판매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A 인플루언서, B 인플루언서, C 인플루언서 다 비슷비슷한데 판매하는 제품까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A 인플루언서가 공부를 열었다 하더라도 이미 저기 B 인플루언서가 했던 제품이네. 그러니까 이게 파급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고 상시로 판매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비교도 하게 되고요. 이게 익숙하니까 그렇게 옛날처럼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스타그램 제일 많이 하니까 인스타그램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에는 팔로워가 많으면 무조건 잘 됐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알고리즘이 내가 팔로워로 5만 명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5만 명한테는 콘텐츠가 거의 적어도 대부분은 다 노출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팔로워가 5만 명이라 하더라도 그 콘텐츠를 처음에 올렸을 때 5만 명한테 전부 다 노출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은 올렸을 때 시청 지속 시간이나 인게이지먼트 같은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로워가 10만 명, 50만 명이라 하더라도 내가 올린 콘텐츠가 1차적인 허들을 넘기지 못하면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은 이 콘텐츠에서 중요한 것이 구매가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인플루언서 분들은 이 콘텐츠에서 자꾸 팔려고 하니까,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이유를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인스타그램은 이 콘텐츠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유저들이 인스타그램에 머물고 싶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플루언서들이 이 콘텐츠를 통해서 판매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판매를 하려면은 일단 인스타그램을 이탈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인플루언서 제품 콘텐츠를 보고 그 제품을 사려고 다른 자사몰로 나가면은 인스타그램을 이탈하잖아요. 인스타그램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콘텐츠의 목적이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를 지금 하려고 하면은 노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콘텐츠로만 내가 뭔가를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은 힘이 많이 떨어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지금 인플루언서 분들이 콘텐츠로만 뭔가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팔로워 있죠? 이 팔로워는 구매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모아놓은 이 팔로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냥 내 콘텐츠가 좋아서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외모를 보고 팔로워를 해놓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일 처음에 공부했을 때 구매를 했어.
했어요. 근데 그 다음은 구매를 안 하는 1차 구매는 했지만 그 다음 재구매는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팔로워 숫자가 결국 구매자의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로워를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노출 자산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팔로워가 많다고 해서 매출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대신에 어떤 게 보장된다고요? 노출은 보장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콘텐츠로 바로 팔았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은 노출량만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출량만 확보한다는 개념을 알면 우리가 뒤에 뭘 할 수 있냐면 그 노출을 활용하는 방법을 공부하려고 하겠죠. 그죠? 당연히 팔로워 0명보다는 10만 명이 나을 테니까요. 그럼 뭐가 낫냐 했을 때 이 10만 명은 10만 명만큼의 노출 자산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서 그럼 지금 이렇게 시장이 변화했는데 뾰족한 전략이나 팁 같은 게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냐면 우리가 모은 이 10만 명, 이 노출 자산 중에서 제품 구매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구매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솎아내지? 이 방법에 집중을 해야 돼요. 혹은 내 팔로우가 아니더라도 우리 제품을 구매해줄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지? 이 방법에 이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팔로우 모으는 것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팔로우만 모아서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왜? 팔로우는 노출 자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팔로워들 중에서 구매를 할 사람들을 솎아내는 방법, 또는 팔로우가 아니더라도 내 제품을 살 사람을 솎아내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딱 뭐예요? 그게 딱 바로 메타 광고입니다. 메타 광고가 뭘로 돈을 벌어요? 광고로 돈을 벌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에다가 돈을 태우겠어요? 그런 솎아내는 것을 기가 막히게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에다가 돈을 내고 광고를 태우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팔로워가 10만 명, 20만 명 있으면은 내가 노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엔 뭐라고요? 메타 광고만 거기에 딱 붙이면은 매출이 빵 하고 터진다고요. 자,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지금 큰 흐름이랑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셀러분들이 2025년, 2026년 들어서면서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제 셀러들도 크리에이터는 아니지만은 콘텐츠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셀러분들이 2026년 들어서면서 어떤 것들을 주구장창 만들고 있어요. 캐러셀, 숏폼 이런 거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셀러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직접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막 모아가지고 4만 명, 5만 명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러와 크리에이터의 벽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 이런 말 했었잖아요.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크리에이터, 옛날에는 콘텐츠만 만들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광고까지 돌려야 된다고요. 원래 이 광고는 누구의 영역이었어요? 셀러들의 영역이었어요. 크리에이터는 원래 광고 안 하고 판매하는 게 당연했다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를 막 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플루언서 되려고 막 도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이 콘텐츠와 광고, 셀러와 크리에이터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큰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인플루언서라면은 지금은요 광고 공부를 해야 될 때입니다. 셀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요 콘텐츠 공부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콘텐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미 익히 많이 들으셔가지고 다 알고 계실 거고 지금 만들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크리에이터가 광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는 흐름이 지금 변화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공부를 하거나 신상을 오픈하면은 이 정도 판매량은 나왔는데 왜 요즘은 안 나오지? 막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 해답이 뭐라고요? 메타 광고를 공부하시고 집행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팔로우가 많아요. 그렇단 말은 뭐예요? 노출 자산이 있다는 거죠. 자, 노출 자산은 곧 뭡니까? 이게 데이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것만 가지고는 매출을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뭘 붙여야 된다고요? 메타 광고를 돌려서 우리 팔로워들 중에서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솎아내는 작업을 붙여주셔야 매출이 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따라 나오는 개념이 퍼널이라는 개념입니다. 별표 2개. 자, 그래서 내가 SNS 또는 쇼핑몰로 돈을 벌고 싶다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개념이 바로 퍼널이에요. 1차 퍼널이라고 해서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1차 퍼널,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인플루언서 분들이 매일 올리는 것들 있죠? 그게 콘텐츠예요. 자, 인스타그램으로 치면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캐러셀, 카드뉴스 콘텐츠 이런 것들. 자, 두 번째, 스토리. 우리 스토리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거 올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스토리. 그리고 세 번째, 숏폼 많이 올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숏폼. 이런 것들이 1차 퍼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역할은 뭐냐? 노출이랑 도달을 올려주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도달시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만으로는 판매가 안 되니까 바로 우리 2차 퍼널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2차 퍼널이 뭐냐면 메타 광고입니다. 메타 광고. 자, 그래서 이렇게 노출을 도달을 시키고 나서 우리는 메타 광고로 뭘 해야 돼요? 이걸로 판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메타 광고를 보고 들어와서 바로 사요? 아니에요. 3차 퍼널까지 제대로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3차 퍼널이 뭐냐? 상세 페이지예요. 상세 페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의류 쇼핑몰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옛날처럼 내가 좋은 곳 가서 찍은 피팅컷만 쭈루룩 나열하면 팔린다고요? 안 팔려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상세 페이지 어떤 거 들어가야 돼요? 이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특별한 이유, 구매해야 되는 이유, 필요한 이유,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쁜 사진들을 나열해서 보여줘야 된다고요. 설득 요소가 꼭 들어있어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1차부터 2차, 3차까지의 퍼널 시스템을 목숨 걸고 빨리 구축을 해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1, 2차, 3차 퍼널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으면 또 그때 되면 트렌드가 바뀌겠죠? 아직은 그 전 단계니까 지금 2026년도에는 이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옹크트리 아카데미 수강생 대표님들이 지금 자사몰로 매출을 엄청나게 내고 있어요. 막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돌파하신 분들 계시고요. 월 억대 매출 막 뚫고 있거든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1차, 2차, 3차 퍼널을 완벽하게 구축하면은 그때 비로소 매출이 빵빵빵 터지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데 내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원래 좀 많다면 막 10만 명, 20만 명 된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퍼널 시스템을 꼭 한번 도입해 보세요. 그러면 대표님의 쇼핑몰의 매출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시스템을 모르면은 알고리즘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어제 올린 쇼폼은 조회수가 20만에 나왔어. 근데 오늘 올린 쇼폼은 조회수가 1만에 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지? 내가 일주일에 쇼폼을 더 많이 올려야 되겠다 하면서 막 쇼폼을 더 많이 올리거든요. 그럼 더 많이 올리면 어떻게 돼요? 피로도가 더 쌓이면서 팔로우가 더 취소되겠죠. 그런 식으로 악순환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시스템을 모르면은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콘텐츠는 콘텐츠대로 놔두고 우리 판매, 매출을 만드는 거는 메타 광고로 만들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탄탄하게 구성해서 매출을 안정적으로 늘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쇼핑몰도 사업이에요. 사업은요,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로 하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로 하는 방법,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 영상 한 번만 보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보면서 내 쇼핑몰의 부족한 점들을 찾아서 한번 해결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과 같은 이런 유익한 영상들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